자, 한 주의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채권 플로우와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 들리시나요? 아, 네, 연결되셨습니까? 네네. 아, 네네. 자, 우선 채권 시장의 현재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도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10년 미국 국채금리는 4.43%까지 올라가면서 CPP 넘게 상승을 했고요. FMC에서 매파적 동결 발표에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시점도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금리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채 3년물 금리도 일주일 전보다 한 2bp 정도 오른 3.8%, 장기물이 10년물이 6.8%까지 올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자금 시장 역시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CD나 CP 금리 같은 단기물 금리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최근에 시장의 흐름, FOMC가 이제 고금리 흐름 상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요. 다시 연결하는 동안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1시 34분 지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를 전후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1,547억 원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개인이 지금 받쳐내고는 있지만 조금은 역부족인 그런 상태이고요. 코스닥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죠. 850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역시 여기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연결이 됐는데요. 그럼 채권 시장의 이슈라든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역시나 장기금리 상단을 여는 9월 FOMC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그 장기금리의 상단을 여는 9월 FOMC와 관련된 부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9월달 그 FOMC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적절한 추가 정책의 긴축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할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기 전에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점도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내년 인하에 대한 판단이었죠. 확실히 물가가 2%대까지 낮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약적인 금리에 대한 수준들을 유지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고금리 환경이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이슈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국제유가가 상당 기간 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연말 인플레이션 반등 압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연준을 포함해서 주요국의 통화 긴축 스탠스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3분기 미국 경제 양호한 모습들 그리고 유가발 인플레이션의 상당 리스크들을 고려를 할 때 11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단기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눈높이 변화일 것 같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의 저가 제품이 이전 대비해서 비용 상승 압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본절하로 전 세계적으로 비용 상승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중기적 관점에서도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가 단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준의 긴축 종료 이후에도 단기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전부터 강조드렸던 미국의 수급적 요인일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가 기간 프리미엄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금리 상승 요인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와 같이 공급축 요인들도 있지만 연준의 QT 지속이라든지 일본의 YCC 정책 유연화 같은 부분들이 미국 국채의 매도 압력으로 연결되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과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국채 수급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국제 실질 금리라든지 기간 프리미엄을 대체 상승시킬 여지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랑은 별개로 수급적 측면에서도 금리의 상승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우위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레벨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가 상승의 지속성이라든지 소비 둔화의 추가적인 징후에 대한 확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중장기보다는 단기의 상승세가 더 강할 것이다라는 부분 변수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금리의 상하방 변동성이 돋보여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9월 FOMC 이후에 내년 미국의 인하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 동향 등의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달 말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 발생 관련해서 이런 우려들이 장기화된다면 11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의 상방 역시나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계속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셨습니다.